한여름에 숨 막히는 더위가 마을 자락을 눌러앉힌 오후. 정우는 상의를 벗은 채 호스를 들고 고추밭을 훑고 있었다. 2해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 그는 서울의 책상과 관인을 정리하고 산골로 내려왔다. 사람 소리가 드문 이곳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그리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하루를 채웠다. 그 적막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말 대신 숨을 고르고 생각 대신 몸을 움직이며 지내왔다. 그때였다. 멀리서 작은 캐리어가 흙길을 긁는 소리가 났고 민트색 린넨 원피스가 여름빛 속에서 번졌다. 수진이었다.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늘이 움푹 패이며 소나기가 쏟아졌다. 굵은 빗방울이 흙냄새를 뒤집고 채 마르지 못한 외로운 오후를 단숨에 적셨다. 빨리 농막으로요. 정우의 목소리가 빗줄기에 휩쓸려 흐려졌다. 2 사람은 고랑을 건너 달렸다. 미끄러운 흙을 디딜 때마다 서로의 숨이 가까워졌다. 농막 문을 닫자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며 한 방울씩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었다. 수진의 얇은 티셔츠는 비를 머금어 색을 잃고 정우의 셔츠는 금세 무게를 더했다. 그는 조심스레 미소를 흘리며 말했다. 갈아입어야겠네. 셔츠를 벗어 걸자 흐린 빛 속에서 새까맣게 그을린 어깨와 팔이 드러났다. 2년의 농사일이 만든 굵은 선들이었다. 수진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애써 단단해진 그의 삶이 그 몸짓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듯해 잠시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정우 또한 변화를 알아챘다. 이혼 후 마른 얼굴선이 뚜렷해진 수진. 한 번의 계절을 더 산 사람처럼 눈빛에 조용한 결심이 서 있었다. 외로움은 사람을 얇게 만들기도 때로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말없이 서로의 변화를 훌다 수진이 방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정우의 손끝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수진아. 그 한마디에 들뜬 호흡과 비내음, 그리고 오래 눌러둔 마음의 그림자가 섞였다. 손목을 타고 전해지는 체온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다만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오래 굶주린 위로처럼 스며들었다. 빗소리는 더 굵어졌다. 농막의 얇은 벽은 바깥을 막기엔 연약했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기에는 충분히 가까웠다. 정우는 말끝을 고르며 겨우 내뱉었다. 혼자 지낸다 하니 걱정돼서 온 거지? 수지는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부. 그리고 저도 좀 쉬고 싶어서요. 그 말 속엔 도시의 소음, 실패한 약속, 비어있는 저녁 식탁, 그리고 나이 들매 서늘함이 같이 얹혀 있었다. 2 사람은 한동안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길처럼 말하지 못한 세월이 조용히 흘렀다. 홀로 지키던 밤이 있었고 홀로 넘긴 새벽이 있었다. 그 외로움의 무게를 서로가 감지했을 때 농막은 비로소 집 같은 온기를 띄었다. 따뜻한 차라도 끓일게. 정우가 일어나자 수진이 아주 미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괜찮다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건넸다. 낯선 위로가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그 작은 공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새벽녘의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을 무렵 정우는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다. 지난밤 소나기와 낯선 동행의 여운이 아직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 문틈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었다. 흰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를 입고 조심스레 신발끈을 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문을 열며 웃었다.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목소리에는 설레임보다는 오래 참아온 결심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가 익숙한 그의 아침에 누군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했다. 밭으로 나가자 풀벌레 소리가 고요를 깨웠다. 정우는 고추 따는 법을 보여주며 땅이 고르지 않으니 조심해라고 당부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줄기를 잡았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이마와 목덜미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가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몰아세웠다. 고추밭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수진이 뒤로 넘어지려는 순간 정우는 본능처럼 달려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의 팔뚝은 단단했고 그녀의 가벼운 몸은 그 안에 꼭 맞았다. 수진의 손끝이 그의 가슴에 닿았고 그 속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떨어지려는 말 대신 두 사람은 숨소리로만 대화했다. 괜찮아? 정우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팔을 거두지 않았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형부. 그 짧은 말 속에 떨림이 묻어 있었다. 사실 그녀는 손끝에 닿은 심장의 울림이 자신의 것과 같음을 느끼고 있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잊고 있던 두근거림이었다. 정오가 다가오자 태양은 가차없이 내리쬐었다. 수진의 티셔츠가 땀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었고 바람조차 숨죽인 듯 멈췄다. 정우는 작은 물병을 내밀며 말했다. 무리하지 마, 더위 먹겠어.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수진의 어깨에 닿았다. 부드럽게 쓰다듬는 그 손길은 위로처럼 다가왔지만 동시에 오래 눌러두었던 갈망을 일깨웠다. 수진은 순간 몸을 살짝 떨었고 애써 농담처럼 말했다. 형부, 팔에 힘이 정말 많이 붙으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팔뚝을 가볍게 눌렀다. 근육이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듯 긴장되었다. 둘 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고요히 흘렀다. 바람이 잠시 불어와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묘한 온기를 섞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어쩌면 서로가 외로움 속에서 기다려온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스치듯 품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보이기엔 아직 이른 듯 둘 다 다시 고추밭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이미 씨앗은 심어진 셈이었다. 눈빛 하나, 손길 하나가 충분히 증거가 되어 이후의 시간을 천천히 바꿔갈 것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작은 농막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좁은 공간 탓에 자꾸 몸이 스쳤다.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 접시를 꺼내려던 수진의 등이 정우의 가슴에 닿았다. 순간적으로 정우는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벽에 막혀 움직일 수 없었다. 수진은 그 자세 그대로 잠시 멈추었다. 얇은 담벼락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서 있는 듯 그의 거친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그 따뜻한 기운에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안해. 정우가 낮게 속삭였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이 지나가길 원치 않는 듯 두 사람은 그대로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단둘만 남겨진 듯 밖의 매미 소리조차 멀게만 느껴졌다. 수진이 천천히 돌아섰다. 불과 몇 뼘도 안 되는 거리에서 마주한 눈빛은 지난 세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음에도 같은 외로움의 끝자락에 닿아 있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수진아. 이름 하나가 가슴속 깊은 곳을 흔드는 것처럼 울렸다. 그 순간 창밖에서 이웃 농부가 농기계를 몰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서로를 밀어냈다. 깨져버린 긴장 속에서 다시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밤이 찾아오자 농막은 얇은 벽 하나 사이로 나뉘었다. 수지는 거실에서 건네받은 담요를 덮고 누웠다. 그러나 낮에 스쳤던 손길과 어깨 위의 체온이 자꾸 떠올라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정우 역시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빛, 그리고 무심코 닿은 가벼운 떨림까지 모두 또렷했다. 처제일 뿐인데 왜 자꾸 한 여자로만 보이지?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쉽지 않았다. 새벽 4시가 가까워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그러나 잠은 깊지 않았다. 서로 다른 방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의 존재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 외로움 속에 길들여졌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낯설지만 달콤한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아침이 밝자 수지는 먼저 일어나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같이 밭에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의 파도가 여전히 거세게 일고 있었지만 그 파도를 멈출 방법은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멈추고 싶지 않은지도 몰랐다. 아침 햇살이 산자락을 뚫고 내려올 즈음 두 사람은 다시 고추밭으로 향했다. 수지는 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어제보다 한결 자연스럽고 편안한 표정이었다. 정우는 그녀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은근히 걱정했다. 땅이 고르지 않으니 조심해. 하지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지는 발을 헛디뎌 몸이 뒤로 기울었다. 정우는 재빠르게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다. 허리를 감싸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고 그녀의 체중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순간 두 사람은 숨을 멈춘 채 서로의 눈을 마주했다. 정우의 심장은 두드려 맞추듯 크게 뛰고 있었고 그 박동은 수진의 손끝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괜찮아? 정우가 묻자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품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았다. 몇 초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조용히 멈춘 듯했다. 바람도, 새소리도, 심지어 햇살마저 흐려진 듯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다. 정오 무렵 햇살은 더욱 가차없이 내리쬐었다. 땀이 이마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고 수진의 티셔츠는 피부에 달라붙어 그녀의 곡선을 은근히 드러냈다. 정우는 작은 물병을 내밀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더위 먹겠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손길은 무겁지 않았으나 오래 참아온 위로처럼 따스했다. 수지는 그 온기에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형부, 팔에 힘이 참 많으시네요. 그녀가 웃으며 정우의 팔뚝을 가볍게 눌렀다. 그 순간 단단한 근육이 움찔하며 반응했다. 정우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전보다 훨씬 뜨거웠다. 말 한마디, 눈빛 한 번이 작은 불씨가 되어 외로움 속에 갇혀있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낮 동안의 짧은 스침과 숨결의 교환이 밤으로 이어져 다시 한번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게 만들고 있었다. 농막은 점점 더 작은 공간처럼 느껴졌다. 얇은 벽 하나가 두 사람의 거리를 막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 벽을 넘어가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농막 안에는 은은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저녁을 준비하려 좁은 부엌에 마주선 두 사람은 자꾸만 부딪혔다. 접시를 꺼내려던 수진의 등이 정우의 가슴에 닿았고 정우는 놀라 물러나려 했지만 뒤쪽 벽에 막혀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수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그대로 기대어 있었다. 정우의 거친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며 닿았다. 그 순간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수진아, 낮게 불러낸 이름이 좁은 부엌을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와 마주했다. 얼굴과 얼굴의 거리는 불과 20cm 남짓. 정우의 눈동자는 깊고 진지했으며 수진의 시선은 흔들리면서도 도망치지 않았다. 말하지 못한 세월의 고독과 외로움이 서로의 눈빛에 겹쳐졌다. 정우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밖에서 농기계가 지나가는 굉음이 들려왔다. 두 사람은 놀라며 서로를 떼어냈다. 긴장이 깨지고 난 뒤 그들 사이엔 애써 감춘 미소와 아쉬움이 동시에 스쳤다. 밤이 깊어지자 농막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우는 거실에 요를 펴고 누웠고 수지는 방 안에서 얇은 여름 담요를 덮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낮에 스쳤던 체온, 손끝에 닿았던 심장의 울림,
그리고 그 순간의 눈빛이 끊임없이 되살아났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그녀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왜 이렇게 형부가 한 남자로만 보일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우 역시 눈을 감지 못했다. 수지는 단순히 처제가 아니었다. 이혼의 상처를 품은 한 여자. 그리고 자신의 고독과 닮아 있는 존재였다. 그 사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불러왔다. 서로 다른 방에서 누워 있었지만 그 간격은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더 크게 느끼게 했다. 새벽녘,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때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에 빠질 수 있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따라왔다. 외로운 세월이 길었던 만큼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더 깊고도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쩌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더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무릎 위로 드러난 반바지와 얇은 민소매 티셔츠가 여름 햇살에 선명했다. 정우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 그녀에게 머물렀다. 땀에 젖은 흙내음 사이로 번지는 샴푸 향기가 묘하게 어울려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오전 농사일을 하던 중 수진의 등에 작은 벌레가 앉았다. 형부, 등에 뭐가 붙은 것 같아요. 떼어주실래요? 그녀가 등을 내밀었다. 정우는 조심스레 손끝으로 벌레를 떼어냈다. 그러나 손길은 자연스레 그녀의 어깨선을 따라 흘러내렸다. 티셔츠 너머로도 전해지는 부드러운 감촉에 정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수진도 몸을 살짝 떨며 눈을 감았다. 됐어, 라고 말했지만 그의 손은 잠시 더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 짧은 머뭇거림만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듯했다. 점심 무렵 수지는 목과 어깨가 아프다며 힘없이 웃었다. 농사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형부, 혹시 마사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주저하다가도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정우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려졌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 굳은 근육을 풀어주자 수지는 작은 신음을 흘리며 힘을 뺐다. 아, 시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로를 벗어내는 숨과 함께 진심이 묻어났다. 정우는 더 조심스레 손끝에 힘을 주었다. 목선과 어깨선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단순한 위로일까? 아니면 금기를 깨뜨리는 시작일까? 그러나 답을 찾기도 전에 그녀의 몸은 이미 그 온기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수지는 눈을 감은 채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픔이 풀리는 동시에 오랫동안 닫아둔 마음까지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저녁 무렵 수지는 먼저 샤워를 하겠다고 농막 뒤편으로 향했다. 한참 후 물소리가 멎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얇은 원피스가 빛을 받아 은은한 실루엣을 그렸다. 수건이 작아서 머리를 다 못 말렸네요. 그녀가 웃으며 머리를 털자 물방울이 어깨로 흘러내렸다. 정우는 갑자기 목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단순히 처제로만 보아오던 선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다. 정우는 마음을 다잡으려 샤워를 하러 갔다. 그러나 물소리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귀와 가슴은 자꾸만 거실 쪽을 향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젖은 머리를 빗으며 잠시 망설였다. 원피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 가볍게 보이지는 않을까? 혹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내 그녀는 한숨처럼 웃었다. 나도 이제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정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수지는 이미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다. 그녀가 몸을 숙여 그릇을 놓을 때마다 원피스의 선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정우는 애써 눈길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앉으세요, 형부.
수진이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식사 내내 두 사람의 팔은 자주 스쳤고 그때마다 숨이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수저를 들었지만 눈빛은 더 깊이 서로에게 밝혀갔다. 저 많이 변했죠? 수진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정우는 잠시 대답을 못하고 그녀를 바라봤다. 이혼 후 더 단단해진 눈빛, 그리고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내비치는 외로움이 그녀를 더욱 성숙한 여자로 만들고 있었다. 정우는 말 대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막걸리 한 병이 열렸다. 수진도 작은 잔을 들고 정우 옆에 앉았다. 달빛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작은 농막을 은은하게 비췄다. 술 기운이 조금씩 오르자 두 사람은 그동안 묻어둔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수진은 이혼 과정에서의 아픔과 버려진 듯한 마음을 이야기했고, 정우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에 긴 외로움을 고백했다. 우리 둘 다 상처가 많네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도 너랑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해져. 그 말에 수진의 눈이 순간 촉촉해졌다. 그녀는 조금씩 몸을 기울여 그의 팔에 어깨를 기대었다. 서로의 체온이 스며드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더욱 얇아지고 있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온기를 받아들였다. 오래된 고독이 사라지는 듯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빛이 번졌다. 그리고 그 빛은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히 서로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다. 막걸리 잔이 몇 번 오간 뒤 수지는 천천히 정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술 기운에 살짝 붉어진 그녀의 눈동자가 위로 향하며 물었다. 형부, 저 언니보다 더 예쁘지 않아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과 여인의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당황해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눈빛은 술에 젖어 있었지만 동시에 진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정우의 손끝이 저절로 움직여 수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부드러운 감촉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레임을 불러왔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앞에 앉았다. 서로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정우의 손이 그녀의 뺨에 닿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추었다. 우리가 이래도 될까?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러나 수지는 눈을 감으며 작게 속삭였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부가 좋아요. 두 사람의 입술은 이제 닿을 듯 가까워졌다. 숨결이 섞이는 거리, 더는 후퇴할 수 없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정우는 갑자기 몸을 떼어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감싸쥐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갈등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수지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정우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수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눈물을 애써 삼키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그녀가 방문을 닫는 소리가 작은 농막 안에 크게 울렸다. 정우는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쉬움과 죄책감이 교차하며 그를 짓눌렀다.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수지는 눈을 감아보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일 아침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야겠지.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채 복잡한 감정과 설레임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 긴 밤은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새벽이 지나고 농막 안에 희미한 아침빛이 스며들었다. 정우와 수지는 서로 모른 척하며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눈길을 마주칠 때마다 어제 밤의 떨림이 다시 되살아났다. 말은 조심스러웠고 웃음은 억지로 꺼내는 듯 했지만 그 속엔 이미 변해버린 감정이 숨어 있었다. 오후가 되자 또다시 소나기가 쏟아졌다. 두 사람은 고추밭에서 농막으로 달려들어왔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으며 빗방울은 피부 위에서 작은 불꽃처럼 튀었다. 정우는 헐떡이며 셔츠를 벗었다. 수진도 젖은 티셔츠를 붙잡으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정우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수진아,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어젯밤의 혼란과 달리 이번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돌아서자 정우의 눈빛이 간절히 흔들리고 있었다. 어젯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더는 참을 수 없어. 내가 너무 좋아. 그의 고백은 빗소리와 섞여 농막 안을 울렸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요, 형부. 저도 형부가 너무 좋아요. 그 순간 정우는 그녀의 뺨을 감싸 안았다. 두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고 이번에는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닿았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으나 곧 깊어졌다. 숨결과 체온이 뒤섞이며 오래 눌러둔 감정이 터져 나왔다. 젖은 옷의 차가움도 잊은 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정말 괜찮은 거야? 정우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정우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그녀의 몸은 그의 품에 자연스럽게 안겼다. 농막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리면서도 뜨거웠다. 창밖에선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조차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을 가리지 못했다. 이제는 금기를 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수진이 작은 등을 켰다. 주황빛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한데 섞어 놓았다. 작은 방 안은 주황빛 등불로 따스하게 물들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음악처럼 들렸다. 정우는 수진을 조심스레 끌어안으며 낮게 이름을 불렀다. 수진아. 이제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젖은 옷은 천천히 벗겨졌다. 서두름은 없었다. 오래 묵은 외로움과 그리움이 천천히 풀리듯 옷감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서로의 마음이 더 깊이 열렸다. 수진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안도가, 정우의 손길에는 욕망보다는 오랫동안 갈구했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몸과 몸이 가까워질수록 그간 채우지 못했던 위로와 사랑이 그들의 사이를 메웠다. 정우는 아내를 잃은 뒤 잊고 있던 남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오랫동안 메마른 가슴에 물길이 흐르듯 그녀의 체온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수지는 이혼 후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정우의 품은 단순히 남자의 품이 아니라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찾아온 안식처처럼 다가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네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아마 이게 우리의 운명일 거야. 그 말에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도 금기의 벽도 잊어버렸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이어졌지만 방 안은 두 사람의 체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래된 외로움이 치유되고
새로운 사랑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해요. 수진이 속삭였다.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화답하듯 웃었다. 그래,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농막은 더 이상 외로운 남자의 집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품은 작은 세상이 되었다. 다음 날 새벽, 정우는 잠시 눈을 떠 옆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귓가에 걸린 미소는 평화로웠다. 정우는 그것이 꿈인가 싶어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따뜻한 체온과 손끝에 전해지는 숨결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정우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평소라면 피우지 않았을 담배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얀 연기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사랑의 확신과 금기의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번갈아 두드렸다. 조금 뒤 수진이 일어나 정우를 찾았다. 고추밭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가 속삭였다. 형부, 못 주무셨어요? 정우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아, 우리가 실수한 건 아닐까? 그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실수라고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그녀의 눈빛 속엔 상처와 서운함이 동시에 번졌다. 그날 하루 두 사람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함께 농사일을 하면서도 서로의 시선은 자꾸 어긋났다. 정우는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수진은 그의 변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다. 저녁이 되어 결국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부, 제가 다른 데서 자는 게 나을까요? 정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왜 그래, 갑자기? 수진은 목소리를 낮췄다. 형부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정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하지만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부족했다. 그게 아니야, 수진아. 그는 고개를 감싸주며 말했다. 그러자 그녀의 눈물이 터졌다. 그럼 어젯밤은 뭐였어요?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순간이었는데. 수진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정우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났나 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게 두려워. 수진은 눈물 사이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형부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녀의 말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맑았다. 정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의 손만 꼭 잡고 있었다. 서로의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두려움마저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고 있었다. 깊은 밤, 농막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수지는 방 안에서 눈을 감았지만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때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수진아, 자니? 낮게 떨리는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눈가가 아직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기다림이 서려 있었다. 정우는 더는 참지 못한 듯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거칠게 떨렸다. 수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다. 한 번 더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우는 단호하게 속삭였다. 상관없어. 너 없으면 난 안 돼. 그 고백은 두려움보다 더 큰 확신이었다.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였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불안과 죄책감을 뒤로한 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품었다. 수진은 오랜만에 진정한 위로를 느꼈고 정우는 잊고 있던 생의 뜨거움을 되찾았다. 농막의 얇은 벽은
그들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을 가두지 못했다. 오직 서로만이 있는 작은 세상 속에서 두 사람은 긴 밤을 채웠다. 그 후 며칠 동안 정우와 수진의 일상은 더욱 가까워졌다. 밭에서 함께 땀을 흘리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시간을 오래 지켜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우 집에 처제가 오래 머무른다더라. 장을 보러 간 수지는 낯선 시선들을 느꼈다. 뒷말처럼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정우도 마을 이장의 입에서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사람들이 수상하게 본다. 처제가 너무 오래 있는 것 같다고들 해. 그 말에 정우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날 밤 그는 수진에게 마을의 분위기를 전했다. 수진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제가 너무 오래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야. 사람들 눈이 삐딱한 거지. 그러나 말끝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함을 숨길 수 없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벽도 함께 두꺼워지고 있었다. 그 벽 앞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듯했다.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정우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대학 동기 민수가 갑작스럽게 농장을 찾겠다고 연락한 것이다. 내일 새벽쯤 도착할 거야. 오랜만에 보자. 예상치 못한 소식에 정우는 당황했다. 그는 서둘러 수진에게 상황을 전했다. 민수가 온대. 하루 이틀은 여기서 묵을 거야.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제가 다른 데 가 있을까요? 그러나 정우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이상하지. 다음 날 민수가 도착했다. 정우는 수진을 사촌 동생이라 소개했다. 민수는 의심 없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하루를 함께 보내면서 여러 차례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슬쩍 물었다. 근데 사촌 동생이 여기서 뭐해? 정우는 곧장 대답했다. 이혼하고 마음 정리할 겸 잠시 내려온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금세 다른 말을 던졌다. 근데 둘이 참 자연스럽네. 정우와 수지는 순간 얼어붙었다. 민수의 말투는 가볍게 흘리는 듯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저녁 준비를 할 때에도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다. 수진이 무심코 정우의 등을 스치려다가 민수의 시선을 느끼고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 민수가 잠든 후 정우와 수진은 밖으로 나왔다. 달빛 아래 서로의 얼굴에는 긴장과 안도의 빛이 교차했다. 들킬 뻔했네요. 수진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정우도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러게 민수 눈이 워낙 빠르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어둠을 바라보았다. 이튿날 민수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우야, 조심해라. 아무리 사촌이라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오래 있으면 사람들 오해하기 쉽다. 그 말은 무심하게 던진 듯 했지만 정우와 수진의 마음에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수가 떠난 후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런 식으로는 계속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언니 제사 준비 때문에 친척들이 모인다는 문자를 보여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없이 눈빛만 나누었다.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언니 제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오자 정우와 수지는 매일같이 불안 속에 지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일 그 자리에 함께 서야 한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마음을 점점 옥죄었다. 수지는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친척들의 질문, 그리고 무엇보다 형부와 처제라는 굴레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우도 밭에서 일하면서 자꾸만 생각에 잠겼다. 농사실보다 더 무겁고 힘든 것은 다가올 시선과 의심이었다. 어느 저녁 정우는 고추밭 가장자리에 서서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우가 돌아서자 그녀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수진이 이미 결심을 했다는 것을. 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수진의 입술에서 떨어진 말은 작았지만 정우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수진은 한 발짝 물러섰다.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결단을 품고 있었다. 정우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친구의 의심 어린 눈빛, 그리고 친척들의 날 선 시선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수진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가리켰다. 많은 걸 가져온 게 아니라 금방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농막 앞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그의 어깨에 기대어 그 온기를 마음 깊숙이 새겨 넣으려 했다. 정우 역시 그녀의 체온을 기억하려는 듯 눈을 감았다.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이것이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별빛이 잔잔히 흘러내리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사랑은 말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법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조차 새벽이 밝으면 끝나야 할 시간이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수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농막 안은 고요했고 정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섰다. 잠시 멈춰서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곁에 있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정우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고개를 돌리고 문을 열었다. 정우는 인기척에 잠을 깼다. 황급히 밖으로 나와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수지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멀어지는 뒷모습을 붙잡듯 시선으로 따라갔다. 잘 지내요, 형부. 수진의 마지막 인사는 바람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우는 간신히 목을 열어 답했다. 너도 행복해야 해. 간지 유서 비보. 간지고 비보 이 단정시 간정시 개송 비보. 버스가 떠난 뒤 농막은 다시 고요해졌다. 수진이 쓰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정돈된 자리만 그녀의 흔적을 대신했다. 정우는 홀로 밭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다. 고추를 따며 땀을 흘리자 함께 웃던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이었다. 시간은 흘러 몇 달이 지났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츰 사라졌고 정우는 다시 평온한 일상에 적응해 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비어있는 자리에 남은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던 따뜻한 기억이었다. 서울로 돌아간 수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가끔 시골에서의 나날이 떠올라 가슴이 아렸지만 마음 한켠에는 단단해진 자신을 느꼈다. 외로움 속에서 다시 일어선 경험이 그녀를 성숙하게 만들고 있었다. 1년 뒤 정우는 수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짧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형부와 함께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우는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미소를 지었다. 가슴 한쪽이 저릿했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번졌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고추밭을 바라보며 다시 호스를 들었다. 사랑은 때로는 함께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 정우와 수진의 사랑도 그랬다. 짧았지만 진실했고 그 기억은 영원히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었다.